오늘 지방 강의 목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이제 받으셨겠지만은 오늘 보신 자료가 188페이지예요. 그래서 188페이지를 다 설명하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료는 보시라고 이제 드린 거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점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80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목포에 대한 기본 소개,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학군지, 개발 이슈, 상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오늘은 이 지방 목포가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목포는 관광으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서 갈만한 곳, 그리고 먹을만한 곳,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서 단순히 이게 투자 정보를 플러스 사람이 살만한 곳, 의미가 있는 곳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 현황으로 이제 목포시 지도가 보이는데요. 목포시는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작은 시 단위 중에서 면적이 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면적이 작은 지역 중에 하나가 목포시인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적은 것 치고 인구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인구가 지금 2만 9천, 23만 뭐 이 정도 남짓이 안 되는 인구이기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최근에 지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요쪽 오룡이랑 남학 신도시, 여기 전남도청 이렇게 해가지고 무안군, 여기가 이제 무안군이죠. 무안군에 이제 이 전남도청이 들어오면서 남학 신도시를 건설을 하죠. 근데 남학 신도시 위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포 생활권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신안군청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앞에도 이 앞에대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목포에서 이제 신안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연결돼 있고, 여기 무안시라고 되어 있나요? 오타네요. 무안군, 그 다음에 신안군, 그 다음에 목포시. 원래는 목포시가 무안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항을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목포시가 별도로 나온 거고, 무안군에서 별도로 분리가 됐죠. 그런데 이 특징적인 거를 지도상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여기 목포 신안군으로 넘어가려면 목포를 통과해서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이 다리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포를 진입을 하려면 무안군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목포 IC가 보이죠? 그래서 한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세 개 시군을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통합을 해서 통합시를 만들 계획을 진행을 했다가, 무안군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자기네들이 도청 소재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반대를 했고요. 신안군은 조금 호의적인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현재는 통합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 개 시군이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정도로 생활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안군도 마찬가지로 목포를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갈 수가 있고요.
무안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오려면 여기 목포 종합버스터미널 또는 목포역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임성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임성리를 통해서 이게 지금 호남선이 들어올 때 임성리를 거쳐서 목포로 들어오는데 현재는 KTX가 쓰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성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남해고속철이 생길 예정입니다. 남해고속철. 그래서 남해고속철이 생기면서 여기를 마저 연결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목포를 출발해서 부산까지 2시간. 현재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4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남해고속철이 연결이 되면은 목포를 출발해서 임성리를 거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부산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동서로 움직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 단축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 목포가 지금 한때 많이 처져 있던 상황에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여건이 되겠죠.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크고, 그리고 목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수가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수시장. 그래서 소비도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광역시 중에 두드러지는 데가 어디냐면 대구가 또 소비도시입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이 자체 내는 소비도시인데 여기 보면 영산호 보이시죠? 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 영산호 일대가 현대 3호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가 중요합니다. 요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3호중공업으로. 3호중공업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여기 중공업, 대불공업단지 쪽에 이제 3호중공업이 있으면서 일자리 기반은 목포 사람들은 이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계략적인 상황이 현재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해안고속도로가 들어올 때 요 보이는 목포 IC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철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부산으로 연결되는 철도까지 연결이 되면 목포가 다시 선안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개항을 했을 때 요 항구들을 이용해서 도서지역으로 목포에서 많이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포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진도를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주변 지도하고 이제 그 목포 기본 현황을 보시면 목포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신안군이 가깝게 붙어 있고요. 무안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도 가까이 붙어 있고 해남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영암이 있습니다. 영암군에 3호 현대 3호 중공업이 있는 겁니다. 요 자리에 3호 중공업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이게 상당히 작습니다. 뒤에서 C급 중에서 뒤에서 한 3손가락, 4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면적이 작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구가 여기 23만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좀 떨어져서 22만 9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인구가 유출이 된 거는 어디로 갔느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무안 쪽에 이동이 있죠. 그거는 뒤에 가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각 목포시의 구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원도심, 북항지구, 하당지구, 오감지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도심은 계양장이어서 여기가 최대 경제 중심지였어요. 경제 중심지였고 목포역이 있고 목포항이 있어서 중심지였는데 이 지역이
이제 신도시 개발 등을 하면서 낙후되고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제 북항 지역 이쪽으로도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백년지구라고 있습니다. 백년지구라고 있는데, 백년지구 쪽으로도 신축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북쪽으로 신도시처럼 만든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 신도시에 대한 개발의 욕구가 커지면서 하당지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하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버스 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오감지구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게 하당지구입니다. 이쪽이 영산강이랑 연결돼서 이쪽에 바라보는 강변을 바라보는 영산강이랑 바다로 연결되는 그 아파트들이 쭉 도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중심상업지역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신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바둑판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그리고 이 바둑판 모양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을 만들고 상권 대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는 주거시설을 만들고, 주거시설, 대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남학신도시의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오감동이랑 부주동을 남학신도시하고 연계해서 도시개발을 또 신도시를 도시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확대되고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학신도시의 이제 문제점은, 여기 이제 오감지구하고 남학신도시의 이제 문제점이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전남도청을 광주에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당시까지만 해도 광주의 근거지로 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상권도 발달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벌써 옮긴 지가 2005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옮겼기 때문에 벌써 15년 이상 이제 개발이 이제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 주변 지역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라인에 이제 또 새롭게 신축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남학신도시 옆에 오룡지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원도심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목포항, 그 다음에 여기 목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항지구에는 연산주공, 여기 공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포미주공, 그 다음에 연산주공 요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여기가 백년지구인데 여기에 백년지구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고요. 그리고 요 하당지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시를 형성을 하면서 바둑판 모양으로 여기를 중심 상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 여기 우미 블루밍 3차 이렇게 보이시죠? 요 자리에 아파트들을 만들었습니다. 남향으로 보이는 강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갭이 좀 달라붙어 버리면 투자하면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쨌든 강 바라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오감지구는 지금 보시면은 요 바로 옆에가 남학신도시입니다. 남학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쪽에 무안군이 되고요. 여기는 오감지구까지는 오감동, 여기 목포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이 관련성, 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해서 도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신축이 많은 거고요. 하당지구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 신축 하나가 이제 중흥이 하나 이제 들어오죠. 요거가 이제 뒤에 가서 내용을 이제 보실 거지만은,
요거 신축 빼놓고는 지금 현재 목포 시내는 신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쪽에 신축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을 좀 확보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강의에 포커싱을 두려고 하는 거는 원도심 개발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의 그 중심 내용을 이제 잡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하고 갭 투자가 많이 들어온 뭐 오감이나 남학신도시 이런 데도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구도심 이 부분에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 친 부분, 이 박스 친 부분이 서산 온산지구라고 해서 그 문제가 많았던 손모 국회의원 목포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그 지역입니다. 지금 원도심이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원도심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도심 개발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 지금 전체적인 재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게 약간 투기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 지금 된 상황인데, 요 지역이 이제 지금 그 목포항이랑 연결되면서 계양지의 역할을 하는 동네이다 보니까 많이 낙후됐어요. 건들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 개발을 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한때 정치적 이슈까지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쪽, 그리고 이제 원도심이 이제 많이 이제 낙후되다 보니까, 근데 낙후됐는데 시청이나 이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이 외곽에 이제 신도시에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시도 여기 그대로 있고 목포역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중심 사이에 있는 요 지역 개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싱을 좀 맞춰볼 거고요. 하당지구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지역 한번 그 포인트를 집어볼 거고, 요쪽 신도시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행정구역별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요 삼양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 무안군이랑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도농 복합 지역이고, 그리고 도로가 이제 여기 목포 IC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 도로는 고속도로 진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고 이 중심부랑 좀 멀어서 이제 투자 지역으로서는 조금 적합한 지역은 아니죠. 토지 투자가 되겠죠. 토지 투자 이런 쪽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거하고 교육이 이제 많이 이제 중심이 되고, 이쪽 라인에 그 작년하고 재작년 후반부에 들어가서 투자하신 분들은 1억 미만짜리 수익을 조금 괜찮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근화, 그 배아채 요런 것들이 이제 저가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당동, 신흥동 요 일대가 중심 상업지역으로 여기가 하당 신도시를 만든 거고요. 하당지구죠. 하당 신도시를 만들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주부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영암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원래 목포가 면적이 상당히 작았던 지역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다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위에 지금 아파트를 다 죄다 지어놓고 상업시설도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이쪽에 대해서 이제 목포가 이제 원도심이 많이 낙후되니까 이쪽 지역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주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되다가 점점 더 공동화가 심해지니까 도심은 약해지기 시작했죠. 뒤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상동하고 용해동, 요쪽 지역들이 이제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양여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양여가.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하향여가라는 게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상황을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그런 하향여가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 용해동입니다. 용해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려운 계층들이 이제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 1구역, 용해 2구역, 용해 3구역 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요. 도심 지역 중에. 그래서 이쪽 지역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도시 쪽으로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갭 투자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가가 생각처럼 많이 밀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 출구 전략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재개발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저렴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하당 신흥동도 아까 전에 여기 하당지구 포함됐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용당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중산층이 좀 많이 살아요. 이 중산층이 이쪽 라인으로 해서 목포역도 가깝고 목포시도 가깝고 고등학교들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쪽 지역으로 상업지역도 많이 발달해서 이쪽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학동 일대, 삼학동 일대가 이제 노후된 물건들도 많이 있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요 지역, 유달동 요 일대가 개발이 필요할 때 요쪽 라인들도 다 항구도시 요쪽들도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이쪽 변화치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늘 나왔던, 대선에서 나왔던 호남 홀대론이 이제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그 호남 홀대론이 얼마나 반영이 돼서 효과를 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목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치 도시이기도 해서 개발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보면 의미가 있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요 공동화가 심하죠.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는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많이 이제 밀리면서 상황 변화가 조금 있는 지역이긴 한데 관광으로 좀 변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 지역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이쪽도 관광의 차원에서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회를 먹으러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근대 문화 유산 남아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애들하고 놀러 가면은 괜찮은 지역입니다. 투자도 하고 놀러도 가고 요런 지역. 원도심에는 그런 역사 유적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항 지역, 연산동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 라인에 공단도 있고, 공단도 있으면서 여기에 연산주공이 있죠. 요 연산주공이 그 저렴한 주거지라서 요 주거 지역의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 살기도 하고, 요 라인으로 상권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쪽에 많이 이제 좀 사는 편이고, 그리고 연산동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해안고속도로 IC가 있죠. 그래서 이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유달동,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가 상당히 심한 곳이죠. 여기 목포 귀환과 함께 일제시대부터 조성된 동으로 일제식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일일 노동자, 도소농민, 어선 등이 다양한 계층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투자하러 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한번 바람이 들어갔다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렴한 거,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단기에 적은 돈 넣어서 차익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커질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넣는 차원에서도 이쪽이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목포시장은 뭐 얘기할 거 없이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인 거 대비해서 그렇게 뭐 생각보다 목포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계속 목포의 상징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화의 번영 시대를 뭐 목표로, 시정 목표로 이제 삼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투자가 많이 안 되겠죠. 좀 더 다른 이 목표를 잡고 진행을 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이제 환서의 경제벨트를 하겠다. 원래 일제시대 때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포항을 중심으로 중국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하고도 연결되고 하는 거점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경제발전의 요소를 붙인다면은 투자 가치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높게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이번 선거 끝나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목포 시내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진 않아요. 여기 세라믹 3단 기업 유치, 요거가 이제 그 연산공단에 있는 그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육성하겠다고, 여기가 이제 바닷가 근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관광산업 유치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목포는 유서 깊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관광이 되게 유달산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다 보면은 거주 환경이 괜찮아지니까 도심 공동화가 해결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도 주거 환경 괜찮은 게 신축이 들어오면은 가격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경제 방향에 따라서 좀 투자 가치의 이제 가치 상승이 변동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유익 있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업데이트 안 된 정보는 23만을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 업데이트 된 정보는 21만 8천, 22만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세대수는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는 세대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절대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근데 이 감소하는 인구가 어디로 가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안 신도시. 무안 신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포는 무안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안은 7만 정도 있어요. 7만 몇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30만이에요. 30만. 그래서 목포를 30만 도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 절대값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30만인 도시의 이제 여타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을 봐보면 여기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뭐 순천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순천, 광양 요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고, 그리고 충주는 20만 초반이에요. 20만 초반. 근데 충주가 구축이 뭐 구축까지 아니고 준신축이 뭐 4억 5천, 지금 뭐 5억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포는 그 정도까지 안 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런 걸로 봤었을 때 거점 역할을, 이제 전남의 서남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 요 정도 가격이 안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 아직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교통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안하고 한번 이제 체크를 같이 해보면, 여기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목포와 같은 생활권이고 그쪽에서 이제 목포에서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유입 인구랑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안도 마찬가지로 세대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두 지역을 합해서 보면은 인구가 어디 다른 데로 유출된 게 아니라 무안 목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포시의 전출 인구 어디로 가나? 무안 신도시로 갔죠. 목포시에서 들어오는 인구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오나? 무안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안군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신안군으로 목포에서 신안군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영암군으로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인근 지역 여기가 이제 그 3호 공단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남 영암군 3호 공단이 있죠. 이쪽에 이제 공단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목포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남학 신도시 있는 쪽, 오령지구 이쪽으로 신축 있는 쪽으로 이제 상권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3호 중공업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30, 40대는 이렇게 빠지고, 반대로 남학 신도시 인근에는 30, 40대들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이 목포시 그 동별로 이제 봐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감지구를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편이고요. 그리고 용해동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상동, 여기 상동주공이 있죠. 상동주공이 이제 조금씩 연식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뭐 4천만원, 뭐 5천만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요번 투자 상승기에 돈을 좀 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저렴한 주택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전세가, 매가 대비 전세가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서 80%를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없는 셈 치고 1,000만원 이하로 갭 투자를 해서 들고 있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요번에 용해주공이랑 용해주공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도 4천, 5천 하던 게 지금 뭐 1억 4, 5천까지 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변화치가 생기겠죠. 연식도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이제 비교했던 것처럼 무안군에 전출하는 데가 어디냐면 목포로 전출을 하는데, 무안군을 전입하는 데가 또 어디냐면 목포에서 엄청 많이 전입을 하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표로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무안군 연령대별 30대, 60대 증가폭이 크죠.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 목포에서 온 겁니다. 목포에서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목포의 일로읍이 남학신도시 있는 지역입니다. 오룡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이고, 다른 곳은 그렇게 뭐 크게 뭐 무안읍 빼놓고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효과, 그 도청 그 소대지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안군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차라리 목포 인구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포 인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봉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3호 연봉 4,380만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3호 현대 3호 중공업 여기에서 이 일자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3호 중공업 있는 데로 넘어오게 됩니다. 3호 중공업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일자리가 있는 거고, 도심 내부에는 여기가 이제 산단이 있는데, 요 산단과 그 다음에 이 영암에 있는 지금 3호 중공업, 그리고 기타 여기 관련된 업체들, 이 업체들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목포시의 이제 주 소득원, 직장, 법인 채수가 되는데, 요런 지역에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상장까지 하게 되고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계속 여기 있게 되면은, 목포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되겠죠. 일자리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철도만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포 주변으로 이제 봐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전남도청 코로나 119 뭐 대응팀, 코로나 19 대응팀. 여기 저 목포 그 전남도청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여기 전남개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공사가 소득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삼양읍 여기죠. 여기 이제 남양 신도시 있는데 일로읍이랑 삼양읍이랑 요 지역들 이쪽 지역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내부에는 도심에는 그 일자리가 그렇게 높지를 않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용해동 일대 요런데 연산동 소득이 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인데 요런 데가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 투자 이제 외곽에 나갔던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중심에 인프라는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요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목포는 전 지역이 택시비가 10,000원이 채 안 드는 지역입니다. 한 끝에서 한 끝까지 가는데 10,000원에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 들어오고 인프라 갖춰지고 교통편 괜찮으면은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큰 시간이 안 들기 때문에 도심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이 이렇게 있죠. 대불공단입니다. 이쪽이 대불공산. 그리고 전남도청.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 현황을 보면은 그 목포는 소비도시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데 생활 서비스, 소매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음식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소매점, 음식점 5,000개 그리고 생활 서비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개발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투자를 좀 해준다 그러면은 도심개발의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관광의 기본은 교통이거든요. 근데 교통이 개선되니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업재수, 법인사업재수 그렇게 타 지역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소상공 여기 지금 보시면은 소상공인도 그렇고 법인재수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은 지역인데 이게 소비도시이기도 하면서 이 주변에 일자리들하고 연계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도시 발달에 도움은 되긴 할 거예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그 체크를 해보면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해안고속도로 있죠. 그리고 철도 목포역에서 임성리역을 통과해서 이게 호남고속철도예요. 근데 임성리역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새로운 철도가 연결이 되죠. 남해고속철도. 그리고 이미 개통을 해서 쓰고 있는 남해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남해고속도로가 저쪽 광양에서부터 목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목포에서 또 이게 부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도 이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사항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겠습니다. 목포에서 용산까지. 지금 보시면 2시간 45분. KTX 타고 오면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까 레전드님이 7시 반 정도의 기차를 탔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 오송 정도 갔겠죠. 오송 정도. 그렇게 해서 오송 통과해서 7시 반 정도에 탔으면 10시 정도에 2시간 45분이니까 10시 정도에 우리 요거 진행하는 중간에 목포에 도착을 하시겠죠. 그걸 이제 몇 시에 도착하는지 보면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이제 도로망을 타고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고 쳤을 때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안 막힐 때 한 4시간 남짓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까지는 1시간, 목포에서 광주까지 1시간, 그 다음에 전남에서 한 끝인 여수까지,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남해안고속도로예요. 요거가 이제 없었을 때는 꼬불꼬불 갔는데 이렇게 남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르게 갈 수가 있어서 속도가 1시간 40분으로 많이 줄어들게 됐죠. 이 정도로 교통이 지방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보면은 목포시에서 목포시청에서 전남도청까지 차로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임성리는 바로 코앞이죠. 바로 코앞이어서 이제 금방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목포시청에서 임성리도 마찬가지로 40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가까이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편이고요. 지리적으로 다 요 한 곳에 다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가 작기 때문에 이 신도시 개발을 하고 나서 구도심도 개발을 하면은 이쪽으로 또 새로운 주거 환경 인프라 깔려 있는 데를 또 선호하면은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저녁들은 다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저녁? 대단 빠르시네. 지금 목포에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포를 가면은 여기가 이제 관광의 의미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관광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발낙지입니다. 새발낙지. 탕탕이죠. 탕탕이도 꼭 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아구찜인데 포미아구찜. 포미아구찜이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이 포미아구찜이 너무 잘 돼서 분점이 상당히 많아요. 분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는 이 포미아구찜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포미아구찜은 매주 수요일에 휴업을 합니다. 휴업을 해서 포미아구찜 못 먹습니다. 그런데 포미아구찜 아니어도 요 밑에 이렇게 용해동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이거 글씨 보이세요? 오빠하고 나하고 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빠하고 나하고. 여기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기 오빠하고 나하고 여기를 가겠습니다. 오빠하고 나하고.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 CL CLB 베이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박이죠. CLB 베이커리가 여기가 이제 이 빵집인데 어떤 빵집이냐? 크림치즈 바게트가 유명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CLB가 이제 원조냐, 저기 코롬방이 원조냐, 이게 이제 싸우는 데인데, 코롬방 CLB 누가 원조일까요? 기본 연장 하면서 이제 쭉 달려왔으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약간 필요하죠. 누가 원조냐?
코론방과 CLB. 코론방. 잘 보시면 코론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